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동차의 또 핵심은 뭐냐면 물론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도 환경이지만 이거는 어떤 연료 에너지의 어떤 차이라면 자동차의 또 하나 구조가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전장이다, 전장. 예. 전장이라는 게 전자장치, 전자장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IT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자동차가 소위 달리는 컴퓨터, 달리는 스마트폰이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동화 전장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전장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투자 유망주를 어떤 걸 꼽을 것인가? 야구하겠습니다. 야구. 예. 앞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 얘기 안 들은 지 오랜만이네. 단어가 왜 이렇게 생소하지?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4차 산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4차 산업이. 4차 산업을 제일 한마디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핵심 단어는 뭐냐면 결합, 콜라보 이런 걸로 저희는 그때 정의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4차 산업이란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이란 자율주행이다. 네. 와, 센데? 4차 산업 예. 혁명이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씀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에서 지갑 변동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년 전에는 네. PC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PC는 이제 유선으로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했잖아요. 유선망을 이용해서 그렇죠. 선을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했잖아요. 20년 랜선을 전에는. 꼽아서 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네. 쓰려면 선이 있어야지만 이 집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게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10년 전에 어떻게 변했냐면 애플이 딱 스마트폰이라는 걸 내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어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에 다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간에 대한 제약을 스마트폰이 없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 딱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시간대에 인터넷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하나는 잠잘 때. 잠잘 때 인터넷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운전할 때. 운전할 때도 인터넷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이 된다는 얘기는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이 가능해지고 상당히 많은 레저 생활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자는 동안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놈이 계속 딥러닝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데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네. 다 IT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테슬라도 한다고 네, 그러는데. 다 이런 자율주행을 그렇죠. 개발하는 네. 회사들이 기술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IT, 데이터 이런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혜택을 받는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이 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차라는 공간 안에서 자기네들의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애플이 만약에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애플카가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동차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 될까? 외관적인 모습 이런 걸 떠나서 안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큰 게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네. 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는 애플에서 들어간 앱스토어가 깔려 있겠죠. 그렇겠죠. 그 앱스토어에서 앱들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도 들을 거고 넷플릭스를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볼 거고 음악 틀어줘. 그렇죠. 한국증권 TV 주식 라이브 쇼 틀어줘. 유튜브도 볼 거고 네. 드라마도 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게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스마트폰이라는 게 기기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IT 회사들이 지금 자율주행 이런 쪽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전기차 역시도 자율주행으로 가는 선행하는 반복론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완성차에는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 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부품 수가 한 1만 개 정도로 확 줄어들거든요. 2만 개에서 한 1만 개 정도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엔진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엔진 뭐 밸브 옛날에 우리가 뭐 피스톤 뭐 이것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을 거 네, 아니에요.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엔진이 드러내진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부품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했을 때 엔진이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를 하잖아요. 이 모든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CPU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에서 이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 다 2만 개, 3만 개 부품들 다 컨트롤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요. 예. 근데 전기차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엔진이 없기 때문에 부품 수가 확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러닝 자체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을 상당히 잘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력 낭비도 줄어들고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차라는 것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선행 조건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뭔가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인데 네. 한국은 완성차도 가장 잘 만들고 배터리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그리고 이 반도체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5G도 제일 먼저 예, 했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했을 때 배터리가 있을까? 미국은 배터리 자체 생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든다고 하는 거죠. 네. 없죠, 지금. 배터리 네. 자체 생산 안 하거든요. 대만은요. 대만은 반도체 TSMC가 잘 만들어내지만 완성차 못 만들어내거든요. 네. 배터리도 못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다는 일본은 일본도 배터리는 있는데 반도체가 없거든요. 그러게 반도체 못 자동차도 만들거든요. 있고. 유럽 역시도 반도체 못 만들거든요. 유럽도. 이게 완성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대표적인 게 애플인 거고. 애플이 현대자동차를 픽한 이유가 당연히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언가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죠. 예. 나르는 택시가 나오는 거 아닌가? 벌써 나왔죠. 기술 개발은 됐습니다. 현대차에서 상용화가 문제죠. 현대차에서도 왜 그 주력 사업 가운데 그게 하나예요. 천명했잖아요. 현대차들 그죠? 아니 네. 기술 개발은 됐다니까요. 네. 기술 개발은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상용화 시키고 또 이걸 법제 이제 제도화 시키는데 거기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네. 예, 이미 나와전에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전장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율주행이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앞서 제가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현대오토로로부터 이제 반도체하고 제어기 사업부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네. 이번 양수를 통해서 자율주행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좀 부여받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현대모비스의 역할을 본다라고 하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걸로 구성된 이제 센서를 만드는 이제 하드웨어만 이제 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오토노부터 사업의 양수를 받으면서 핵심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설계라든지 이런 기술까지 같이 양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고도화된 프로세스라든지 칩 설계 같은 거는 그룹사 내에서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한테 그 역할을 부여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단순히 하청업체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TSMC가 되느냐, 란지의 여부는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에서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얼만큼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대차 그룹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레벨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전장 쪽에 비중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 가지고는 이익을 본 적이 없다고 하찬사님도 그러셨는데, 근데 그동안 사실 현대차, 기아차 갈 때 모비스가 이제 못 갔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더 현대모비스보다 가벼웠던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결국 지배구조의 중심에 지금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모비스가 오르면 별로 안 좋지.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룹사 내에서 그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저는 현대차 그룹이 레벨업을 하려면 현대모비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지만이 현대차 그룹이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순정 부품 만들고 AS 굉장히 중요한 AS 이런 거였는데 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면서 소위 자율주행이나 이런 전장화의 그 기능들을 장착하기 시작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오게 되면 모비스에 대한 시각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시장에는 그렇게도 많이들 봤었죠. 결국은 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려야지 현대모비스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를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전장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현대모비스를 탑픽 종목으로 얘기하셨는데 거기 차트 볼 수 네. 있죠. 네. 한번 근데 볼까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현대차 질문하신 분이랑 이제 똑같은 답을 드리는 거예요. 모비스도 그래요, 좋은 거 알아요. 앞으로 좋겠는데,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한다면, 네. 네. 일단은 뭐 모비스 주가죠 지금? 네, 제가 현대모비스 주가를 제가 띄워놨는데 네. 쭉 어떻게 보면 횡보를 그리던 주가가 그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뜨면서 네. 시장에서 좀 급등 양상을 보였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LG전자가 그 마그나랑 같이 해가지고 네. 조인트 벤처 만든다고 했을 때 그날 LG전자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참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LG전자 상한가 갔네? 아, 많이 올랐구나. 이런 일도 있네. 살다 보니 네. 사실 그러고 넘어가죠. 네,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과연 LG전자가 왜 상한가에 갔으면 LG전자를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샀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얘기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전자가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전장 부품과 관련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LG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거기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이걸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LG전자 보시면 주가가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하루 그 다음날 조정받고 그리고 또 이쪽 부분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네, 저 잘 모르게. 네, 그렇죠. 이날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여전히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전히 LG전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땐 LG전자 역시도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건데 현대모비스도 똑같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아 이거 주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겠어라고 보시기보다는 과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현대모비스에 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 이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이날 매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시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현대모비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현대모비스 매수를 진행을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는데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팔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내일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적정 시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조금 매수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대모비스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차트도 한번 봐주실래요? 삼성물산이요? 네. 물산은 뭐 그거와는 상관없지만 삼성물산이 지난번에 이제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그때가 언제죠?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가 조금 더 접해될걸요? 큰 음봉 아마 갭 뜬 적이 있을걸요? 더 크게 봐야 됩니다. 네. 조금 길게. 네, 거기 거래 엄청 실릴 때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음봉이긴 한데요. 좀 비슷한 논리예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으니까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면서 물산이 어쨌든 급등하면서 엄청난 음봉이긴 하지만 대량 거래시키고 거기도 눌렸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알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물산 주가를 좀 유용하게 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고요. 얘기 나온 김에, 네, 모비스 수급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얘기는 뭐 제가 드릴 답도 있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지금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닙니다. 옳게 한마디에 정리해 주시는, 네. 개인입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네.